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최대 공약수라는 거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과서 페이지는 20쪽부터 21쪽까지니까 여러분 교과서도 펴시고 노트와 필기구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최대 공약수에는 무엇인지, 또 그 최대 공약수는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용해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공약수. 사실 우리 초등학교 때 공약수에 대해서, 또 최대 공약수에 대해서 사실은 배웠었어요. 한번 같이 이야기해 볼까요? 네, 공약수라는 것은 2개 이상의 자연수의 공통이 되는 약수를 바로 공약수라 부르겠죠. 이 자연수의 약수이기도 하고 또 다른 자연수의 약수이기도 한 공통인 약수가 되는 것을 공약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8과 12의 공약수를 구하시오 라고 한다면 8과 12의 공약수, 우리는 8의 약수들을 나열했었습니다. 8의 약수는 1, 2, 4, 8이구나. 또 12의 약수들도 나열했었죠. 12의 약수들은 1, 2, 3, 4, 6, 10이구나. 그런데 공약수라는 것은 8과 12의 공약수는 8의 약수이면서 동시에 12의 약수가 되는 수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네, 여기도 들어가고 여기도 들어가는 숫자가 뭐 있나요? 네, 1, 2, 4. 이 세 가지 숫자가 바로 8과 12의 공약수였었습니다. 자, 그럼 최대 공약수는 뭐였나요? 네, 그렇죠. 공약수에다가 최대란 말만 붙었기 때문에 공약수 중에서 가장 큰 수를 최대 공약수라고 부르는구나. 그래서 8과 12의 최대 공약수는 뭐라고 답을 해야 될까? 그렇죠. 공약수 중에 아주 제일 가장 큰 숫자 4가 바로 8과 12의 최대 공약수다라고 우리는 초등학교 때까지 배워왔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우리가 이런 초등학교 때 배웠었던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을 이용해서, 지난 시간에 우리 뭐 배웠었어요? 네, 지난 시간에 소인수분해라는 거에 대해서 배웠었죠. 바로 이 소인수분해를 이용하여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방법을 쌤이 오늘 수업 주제로 소개해 볼까 합니다. 그래서 뒷페이지 가서 같이 다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6과 84의 최대 공약수는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36과 84의 최대 공약수. 물론 초등학교 때처럼 36의 약수들을 쭉 나열해보고 84의 약수들을 쭉 나열해서 여기에도 들어가고 여기에도 들어가는 공약수들을 찾고 그 다음에 또 최대 공약수들을 찾고 뭐 그런 방법을 이용해서 찾을 수도 있고, 사실 우리 초등학교 때 이런 것도 사실은 했었어요. 기억날까? 여기다 한번 적어보죠. 초등학교 때 36과 84의 최대 공약수를 구하기 위해서 동시에 나눠 떨어지게끔 하는 숫자를 찾았었습니다. 2로 나눠 떨어지네요. 그래서 18 목 적고 42. 또 18과 42를 또 떨어뜨리게 하는, 나눠 떨어지게 하는 수가 있을까요? 2죠. 2, 9, 18, 21. 또 있을까요? 네, 3으로 나눠 떨어지네요. 3, 3은 9, 3, 7은 21. 또 나눠 떨어지게 할까요? 네, 3과 7은 더 이상 나눠 떨어지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 놓인 숫자, 공통으로 나눠 떨어지게 하는 숫자 2 곱하기 2 곱하기 3, 바로 12가 최대 공약수이다 라고 답을 해왔었는데, 이런 방법도 있지만 이런 방법이 아니라 오늘은 소인수분해를 이용해 보자라는 얘기네요. 소인수분해.
네, 그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 소인수 분해를 이용하려면 소인수 분해를 해야겠죠. 그래서 36이라는 숫자는 몇 곱하기 몇 곱하기 몇인지, 84라는 숫자는 몇 곱하기 몇 곱하기 몇인지 소인수 분해를 첫 번째 단계에 하셔야 됩니다. 네, 소인수 분해 지난 시간에 많이 했기 때문에 생략해 보죠. 소인수 36이라는 숫자를 소인수 분해했더니 2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3, 뭐 이렇게 나왔네. 자, 그 다음에 84란 숫자도 소인수 분해를 해봤더니 2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7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1단계 소인수 분해를 각각 했습니다. 두 번째, 뭘 해야 될까요? 네, 공통인 소인수를 찾으셔야 됩니다. 여기 36의 소인수이면서 동시에 84라는 숫자의 소인수인 수를 찾아보니까 네, 2가 한 번 들어갔고 2가 또 한 번 들어갔고 3도 한 번 들어갔고, 네, 추가로 들어간 공통인 숫자가 있나요? 네, 이 3과 7은 아니죠. 그래서 이런 공통인 소인수들을 찾아보니 2와 3이 있었네요. 네, 바로 이 공통인 소인수들을 싹 마지막에 곱하게 되면, 네, 바로 10이라는 숫자가 36과 84의 최대 공약수가 네, 된다라는 사실이네요. 그래서 이 원리를 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소인수 분해의 결과를 가지고 이런 원리를 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두 수의 최대 공약수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공약수는 2 곱하기 2 곱하기 3이구나. 즉 10이구나. 라고 결과를 찾을 수 있네요. 좀 더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문제 교과서 1번에 나와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다음 두 수의 최대 공약수를 찾아라. 첫 번째 숫자는, 네.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5고, 두 번째 숫자는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5 곱하기 5죠. 네, 그래서 두 개의 숫자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소인수들을 찾아보니 2가 이렇게 3번, 그 다음에 5가 1번. 그래서 최대 공약수는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5이다. 즉 얼마인가? 40이다라고 찾을 수가 있긴 한데, 자, 매번 이렇게 거듭 제곱을 이렇게 쭉 풀어서 쓰는 게 사실은 귀찮죠. 그럼 어떤 원리로 해보면 좋을까요? 첫 번째 숫자는 2의 세제곱 곱하기 5였고 두 번째 숫자는 2의 세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의 제곱이었는데 이렇게 같은 밑을 가질 때는 지수가 같으면 그 같은 지수를 가져오시면 되고 혹시 지수의 크기가 다르면 좀 지수가 작은 것을 찾아오시면 됩니다. 근데 봤더니 2라는 소인수의 입장에서는 2의 세제곱, 2의 세제곱 동일하죠. 그래서 결국 최대 공약수를 찾아올 때는 일단 2의 세제곱을 그대로 받아와야 되고 그 다음에 3이라는 소인수는 여기만 들어갔네요. 네, 이쪽에는 없죠. 5라는 소인수의 입장에서 봐볼까요? 네, 밑이 같은데 하나는 거듭제곱이 1제곱이고 하나는 거듭제곱이 2제곱이네요. 이렇게 거듭제곱이 서로 다를 때는 네, 작은 것을 찾아와야 됩니다. 작은 것. 네, 그래서 결국은 5의 1제곱을 가져올 거니까 네, 역시 아까와 같은 방법으로 결국은 최대 공약수가 40이라고 우리가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밑이 같은 거듭제곱에서 지수가 같거나 지수가 같으면 바로 그 같은 지수를 또는 지수가 서로 크기가 다르다면 작은 것을 찾아와서 서로 나중에 곱해 나가야 한다는 얘기죠. 자, 두 번째 문제로도 또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얘는 최대 공약수를 어떻게 찾을까? 예, 뭐가 안 돼 있어요? 네, 소인수 분해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소인수 분해부터 해야겠죠?
63이라는 숫자 얼른 소인수분해 해볼까요? 3으로 나눠 떨어지네. 21. 또 3, 7에 21. 그래서 첫 번째 숫자는 3의 제곱 곱하기 7 이렇게 나왔고 63이라는 숫자. 그 다음에 105라는 숫자도 소인수분해 해보겠습니다. 105는 5로 나눠 떨어지네요. 5, 20, 5, 1은 5. 3, 7에 22. 그래서 105라는 숫자는 3 곱하기 7 곱하기 5 이렇게 표현되네. 자, 그렇다면 이 63과 105의 최대 공약수는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네, 밑이 같은 숫자 입장에서 보자는 얘기입니다. 밑이 3인 경우는 3의 2제곱을 가져와야 될까? 1제곱, 네, 3의 1제곱, 작은 수를 가져와야겠죠. 그 다음에 밑이 7인 것은 서로 거듭제곱 지수가 같습니다. 그러면 7 그대로 가져와야 될 거고 5는 한쪽에만 있으니까 가져올 수 없겠네요. 공약수가 아니죠. 그래서 결국은 최대 공약수는 21이구나. 이렇게 우리는 해결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문제 이번에 또 문장제 문제, 실생활 활용 문제가 하나 소개되어 있습니다. 다음 가로의 길이가 56cm, 세로의 길이가 48cm인 직사각형의 모양의 사진을 같은 정사각형 모양의 조각으로 나눌 건데 기왕이면 가능한 한 큰 정사각형 모양의 조각으로 나누려고 한다. 한 변의 길이가 이렇게 얼마가 돼야 되느냐. 조각조각을 내려나 봐요. 조각조각. 그래서 조각조각을 냈을 때 짜투리 부분이 전혀 남지 않게끔 이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결국은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56으로도 나눠 떨어져야 되고 56을 나눠 떨어지게 해야 되고 48도 나눠 떨어지게 해야 되죠. 즉 56의 약수여야 되고 또 동시에 48의 약수여야 한다는 얘기네. 즉 무슨 말이야? 그렇죠. 56과 48의 공약수여야 한다는 얘기인데 자 그러면서 가능한 한 이런 멘트가 들어가 있네. 가능한 한 큰. 그 말은 결국 무슨 말일까? 가능한 한 큰. 공약수 중에서도 가장 큰, 즉 그냥 공약수를 찾으라는 게 아니라 56과 48의 최대 공약수를 찾으라는 얘기네요. 네, 최대 공약수. 그래서 우리는 이제 56과 48의 최대 공약수를 찾아보죠. 56이라는 숫자를 소인수분해를 해보면 2, 8, 2, 14, 27. 그래서 56이란 숫자는 2의 세제곱 곱하기 7. 48이란 숫자도 마찬가지로 소인수 분해를 해보시면 2로 나눠 떨어지네요. 24, 2, 12, 2, 6, 2, 3. 그래서 48이라는 숫자는 2의 4제곱 곱하기 3이죠. 그래서 결국 두 수의 최대 공약수는 밑이 2인 지수의 입장에서는 3을 가져와야 될까요? 4를 가져올까요? 네, 3입니다. 작은 지수. 그 다음에 더 가져올 수 있는 숫자, 공통인 숫자가 없네요. 그래서 즉 2의 세제곱인 8이 단위까지 써야겠죠. 단위는 센티미터. 8cm가 바로 이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최대 공약수를 묻는 문제가 또 이렇게 문장제 문제로 활용 문제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이제 보통 최대 공약수는 굉장히 잘 구하는데 이런 문장제 문제가 나오면 굉장히 당황하죠. 네, 이런 문장제 문제에서도 최대 공약수를 묻는 건지 아니면 공약수를 묻는 건지 여러분이 해석을 해서 네, 답을 하실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방금 전까지 여러분과 같이 공부했었던 최대 공약수는 매우 중요한 성질이 몇 가지 있습니다. 네, 그 성질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 성질은 두 개 이상의 자연 수의 공약수는 바로 그들의 최대 공약수의 약수와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잘 이해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설명하죠. 12의 약수들을 나열해 보면 1, 2, 3, 4, 6, 12. 그 다음에 30이란 숫자의 약수들을 나열해 보면 이렇게 되겠죠. 네, 우리가 공통으로 들어가는 공약수들을 한번 찾아보죠. 공약수를 봐보니 1, 2, 3, 6이 나오는데 자, 최대 공약수가 얼마예요, 여러분? 네, 공약수 중에 가장 큰 수를 보니 네, 6이네요. 자, 우리는 이 공약수와 최대 공약수의 관계에 대해서 조금 한번 살펴보겠다라는 얘기네. 12의 약수들을 나열하고 30의 약수들을 나열해서 공약수와 최대 공약수들을 각각 찾았더니 결국은 최대 공약수의 입장에서 본다면 뭐 어때? 1, 2, 3, 6이라는 공약수는 최대 공약수의 약수가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약수.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12와 30의 공약수를 찾아라 라고 한다면 물론 이렇게 다 약수들을 나열해서 이렇게 공통으로 들어가는 공약수들을 골라낼 수도 있겠지만 12와 30의 최대 공약수를 찾고 그것의 약수들을 나열하게 되면 바로 그것이 두 수의 공약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겠네요. 네, 이제 얘는 좀 뒤에 가서 문제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서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서로소라는 용어가 새로 나오게 됩니다. 서로소라는 말은 최대 공약수가 1인 두 자연수의 관계를 우리는 서로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 7이라는 숫자와 10이라는 숫자는 최대 공약수가 얼마일까요? 그지? 7이라는 숫자는 더 이상 쪼개지지 않네요. 그런데 10이라는 숫자는 봐보니까 얼마예요? 2의 제곱 곱하기 3이네. 공통인 약수가 없네요. 공통인 약수가 없네. 공통인 약수를 굳이 쓰자면 1이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최대 공약수가 1이어서 네, 7과 12를 서로소의 관계를 갖는다. 서로소의 관계를 갖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서로소의 관계를 갖는 예들은 굉장히 많겠죠. 2와 3이라는 숫자도 서로소의 관계일 거고 또 뭐 있을까? 엄청 많네. 2와 5라는 숫자도 서로소의 관계일 거고 8과 11이라는 숫자도 서로소의 관계일 거고 그래서 이런 서로소라는 개념이 어떤 말인지 최대 공약수가 1이구나. 공통인 약수가 공약수가 1뿐인 두 자연수의 관계를 우리는 서로소라고도 이야기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학에서 새로 나오는 개념, 용어는 반드시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되고 성질까지도 여러분이 꼭 익혀두셔야겠네요. 뒤에 가서 연습 조금 더 해보도록 할게요. 문제 3번 교과서 두 자연수의 최대 공약수가 20일 때 공약수를 답해라. A라는 숫자, B라는 숫자 두 자연수가 무엇인지도 모르는데 단순히 최대 공약수만 알려준 상태에서 공약수를 모두 답해보라는 문제네요. 네, 여러분 아까 이야기를 했죠. 어떻게 하면 된다? 굳이 두 자연수를 모르더라도 결국 최대 공약수들의 약수들을 나열하게 되면 그게 바로 공약수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0이라는 최대 공약수의 약수들을 나열해 볼게요. 1, 2, 4,
5, 10, 20. 또 있나요? 네, 없죠? 그래서 이것들이 바로 공약수. 어떤 두 자연수의 공약수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 4번. 서로소인 거 찾으래. 최대 공약수가 1인 거. 그러려면 우리 뭐가 돼야 될까요? 소인수 분해가 돼야 될 것 같아요. 15라는 숫자는 3 곱하기 5. 28이라는 숫자는 2의 제곱 곱하기 7. 그래서 공통인 약수, 공통인 소인수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번은 바로 서로소의 관계구나 라고 이해하실 수 있겠죠. 자, 근데 두 번째 9라는 숫자는 3의 제곱, 36이라는 숫자는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인가요? 네, 원래 이제 아까처럼 여러분 바로 소인수분해 과정을 그림을 그려서 해야 되는데 이제 조금 익숙해졌기 때문에 선생님이 얼른 암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얘는 최대 공약수가 1이 아니네. 최대 공약수가 얼마예요? 네, 3의 제곱인 9가 최대 공약수죠. 그래서 얘는 서로소의 관계라고 보실 수가 없겠네요. 이런 식으로 서로소인 것, 서로소가 아닌 거에 대해서 여러분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학습은 이 정도까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오늘 지금 배운 내용이 뭐였지? 오늘은 최대 공약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웠었고, 그 다음에 또 무엇을 했었을까요? 네, 최대 공약수와 관련한 성질, 좀 특별한 성질이 있었죠. 공약수라는 것은 최대 공약수의 약수다라는 그런 성질이었죠. 그 다음 세 번째, 네, 새로운 용어가 나왔었습니다. 서로소, 두 수의 관계를 서로소다라고 부른다. 언제? 최대 공약수가 1일 때, 공약수가 1뿐일 때, 네, 1밖에 없을 때. 그래서 이런 개념들 가지고 오늘 과제는 네, 역시 비밀 댓글로 다음 두 문제를 해결해 보시고 정답을 비밀 댓글로 남겨주시면 역시 여러분의 출결 인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제를 미제출해 주는 친구들은 네, 미인정 결과 처리가 될 수 있으니 네, 꼭 댓글을 여러분 남겨주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최대 공약수에 대해서 알아봤고 다음 시간에 최대 공약수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1시간 더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